자, 원익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익홀딩스의 경우 원익그룹도 여기도 그런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SK 방식이죠. 자, 이 원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이 꽤나 많아요. 이게 꽤나 많은데 이렇게 원익이 있고 원익 IPS가 있고 원익 QNC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 있고요. 원익 큐브, 원익 PNE, 원익 홀딩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아래쪽에 원익 TNI 같은 경우도 이제 저쪽에 사실 이쪽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원익 홀딩스입니다. 원익 홀딩스 TLI 여기 원익 머티리얼 그다음에 TLI 그리고 원익 로보티스 이렇게 돼 있죠. 원익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원익 IPS의 경우에는 이 원익 홀딩스 쪽의 종목이 아니죠. 자 이게 이쪽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원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갈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각기 좀 따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원익 IPS고요. 예전에 원익 홀딩스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원익 IPS 쪽의 영향을 원래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인데 원익 IPS 저쪽에 보면 자,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공정 쪽 장비 쪽에 가장 먼저 국산화로 들어간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쭉 치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았죠. 전분기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전년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실적. 이제 반도체가 돌아 들어가면 여기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자, 이 원익 IPS가 쭉 올라 들어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11월 11일 날 고점 이렇게 찍고 내려갔었죠. 자, 그리고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 먼저 우선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원익 IPS 쪽의 모멘텀이 아니라 로봇 모멘텀입니다. 앞서 이렇게 원익 로보틱스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로봇선 개발 이거 놓고 이제 로봇주들 러쉬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어요. 올라 들어갔다가 위쪽에서 지금 쌍봉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여기죠? 원익 IPS가 잠깐 차익 실현 나와가지고 되돌을 쳤었는데 원익 IPS가 자 여기 보면 먼저 원익 IPS가 이렇게 고점 찍고 밀려든 내려가는 흐름 나타나게 되자 자 요 참에 이 참에 아주 패대경으로 이렇게 깔아 뭉겨버렸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익 IPS 경우에 지금 이 아래쪽에 스타트가 여기 출발 시세가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에 이렇게 5,770원에 시작을 해서 한 달 지금 11월 4일 저기에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한 달 열흘이죠. 두 달. 9월 25일, 10월 25일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5,700원에서 33,000원까지 갔다는 얘기죠. 6배입니다. 두 달 동안 6배. 이렇게 많이 올라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데서 원익 홀딩스의 경우에는 원익 IPS가 실적을 커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이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적자죠. 로봇들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미 먼저 얘기 이렇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공매도 패대기형이다 라고 요 아래쪽에서는 다 이 로봇들이고요. 로봇 가지고 이제 쫙 치고 올라 들어온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들어서 공매도 집중이 되는 형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등으로 이렇게 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형적인 공매도 형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딱 절반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쇼커버 들어가는 형태예요. 수급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위쪽에서 이제 가라 뭉개는 쪽에서 일단 그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죠. 주가 급등하는 동안에 쭉 매도 물량을 늘려가지고 쌓아놓고 그리고 터지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또 바로 받아요. 살짝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래쪽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 밀려 떨어지자 봤죠? 위로 들어갈 때는 겁나게 두들겨 팔았다가 떨어지자 되돌아 들어오잖아요. 되돌아죠. 숏커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징후가 드러난 겁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뭉개고 들어가는 흐름 나오고요. 공매도예요 이거. 대놓고 공매도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고 이제 밑에서 숏커버로 붙이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공매도 하고 이제 절반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래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구간 쪽이다라고 하면 이게 숏커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일단 얘도 홀딩스이기 때문에 뭐 지주사 쪽 뭐 이런 쪽에 이슈도 뭐 지금 아무거나 홀딩스 자만 붙었다 그러면 뭐 난리를 치니까요. 그런데 이쪽 라인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지주사 쪽인 면이지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뭔가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지주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모멘텀이라는 압도적인 모멘텀이 있잖아요. 여기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지주사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쪽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원익 IPS도 잘 나가는 시점, 그렇죠? 그 전에도 이렇게 오르기는 올랐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올라 들어왔었는데 이제 원익 IPS의 슈팅과 함께 치고 들어가면 뭐 크기 자체가 이제 워낙에 강력해서 그렇죠. 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비교를 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있고요. 원익 홀딩스가 있고, 이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계속.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이제 자회사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 원익 IPS니까요. 원익 IPS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원익 홀딩스인데 로봇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먼저 올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 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익 IPS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조금 왜곡돼서 나오겠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원익 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150% 가까이 올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 치고 올라 들어가죠. 이런 구간들 보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 구간들 보게 되면 선명하게 이전처럼 원익 IPS와 원익 홀딩스가 같이 오르는 형태로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종목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자 이제 로봇 기업을 하나 더 붙여봅니다. 자, 그래서 로보티즈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기반에다가 로봇, 그렇죠? 반도체와 로봇이 나란히 이런 같은 거 보면 로봇도 쉬고 반도체도 쉬고 여기도 좀 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치고 올라 들어가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였었죠. 그리고 여기 먼저 차익실은 먼저 밀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익실은 밀려 떨어지자 한 방에 패대기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원익홀딩스가 조금 더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죠. 원익홀딩스가 조금 더 이번에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패대기 쳐서 들어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의 경우에 초반에 나오는 거는 가격 조정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가격 조정 그 다음에는 요건 뭐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냐 그러면 예전에 종목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형태의 염두 두셔야 돼요. 이거 왜? 요 형태 염두 두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에 조정받는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이 패대기 조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격 조정, 패대기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라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워낙에 많이 올랐던 상태가 되니까요. 여기서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경우에 다시 여기서 굉장히 뭐 혁신적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새롭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뭐 혁신적인 뭔가가 또 등장하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주 모멘텀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섹터 따라서 움직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원익 IPS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버틴다 그러면 원익 홀딩스의 경우도 이렇게 기간 조정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최근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그냥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자빠져 버리는,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도 유지가 안 되고 자빠진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유지가 안 되고 자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원익 홀딩스에도 다시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또 패대기성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여기서 치고 와서 이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버겁죠. 자, 두들겨 맞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나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제 쇼커브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올라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곧바로 다시 여기까지 간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저 두산 에너빌처럼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두고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이라 그러면 앞에 두산 에너빌에서도 똑같이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하나오션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패대기 치고 그래서 위로는 따라가지 말고 밑에 쪽에서 붙여서 받아라고 표시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로봇 쪽 분야 같은 경우는 저 올 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년 내내 계속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방에 몰고서 들어오는 건데요.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 구간은 나누셔서 이제 요선 정도의 구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반등세 이 아래쪽 38선 이하 구간이라 그러면 반등 노릴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케이스라면 21선 위쪽으로 올라 들어오는 구간 들어왔다 다시 밀릴 때 그러니까 작게 박스를 만들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밀리면 다시 덜어내고 다시 또 아래쪽에서 받고 이런 형태로 기간 조정이 지난 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 가닥을 잡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익 홀딩스의 경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로보티즈와 원익 IP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고요. 저 둘이 못 가는데 혼자 미쳐 날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둘이 못 가고 있는데 혼자 날뛰면 공매도 타겟으로 두들겨 맞기 딱 좋죠. 그래서 저 종목들 살펴보시고 그 전에는 그냥 종목 관계에서 그냥 애매한 구간이라 그러면 그냥 박스 플레이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로 눌려 들어가게 되었죠. 앞쪽에 두산 에너빌, 하나오션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머리에 염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였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자, 앞쪽에 가서 보시면요. 저희가 일찌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이거 뭐 어디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까? 저기 7개월 전에 그렇죠? 자, 밑에 이번 사이클 그 전 저 앞쪽 사이클 얘기 드린 겁니다. 7개월, 6개월 전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훨씬 전에 저쪽에서부터 지금 이거 이렇게 잡아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거 원익홀딩스. 그렇죠? 5개월 전, 7개월 전, 6개월 전, 5개월 전 그러니까 쭉 나오죠. 이렇게 3개월 전 이렇게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원익홀딩스. 이제 뒤늦게 들어가지고 으아 원익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재투자TV 오르고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끝내주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오로지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전문가들 각 전문가별로 주특기와 접근법이 다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들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부터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활용을 하셔야 더더욱 좋은 큰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